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우의 고재철입니다. 이런 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넷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창립총회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81년도에 제정돼서 우리 사회에 쭉 작동해 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어떤 사회의 관행이 생기다 보니까 이 법으로 좀 더 이렇게 사고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실행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관행의 벽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상대적인 효과가 개선되지 않는 이런 면이 생겨서, 또 우리나라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 만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안전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린 기업과시치사법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법이 한국에도 제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하자마자 즉시 사망재가 제로가 되거나 이런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수준이 완전히 한 단계 도약할 거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효과를 내려면 우리 사회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날씨처럼 하나하나의 사고가 에 집착하기보다는 기후가 변화하기를 바뀌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기후를 바꿔서 어떤 날씨에 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안전을 이렇게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는 예방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를 그냥 방치하면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가 아니고 살인범과 같은 바로 형사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그동안에 경영자의 관심과 기여가 부족했으니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활동을 안전 부서나 직원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경영자가 직접 관심도 갖고 거기에 적절한 기여를 하시오라는 게 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해서 이제 앞에 권영국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3표 산업 사례에 대해서 제 생각과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법에 보면 다들 이 4조가 이제 중대법의 수범 의무를 가진 대표적인 아주 핵심 조항입니다. 이 핵심 조항을 보면 1의 네 가지 항, 이게 이제 핵심적인 수범 의무고요. 2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한다 그래갖고 시행령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호의 전제가 되는 사호 1항 앞에, 사호 1의 1항 앞에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아래에 있는 각 항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제4조 제1항의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에 관해서 그것들이 반기 이래의 점검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 때문에 법 시행은 1월 27일인데 6개월간 이거에 대한 적용이 불가한 상태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1년에 2번 정도의 점검 지시 보고 또 한정한 조치로 이게 면책 조항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이 합리적인 그런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제가 토론해보고자 하는 게,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가 정량 정형을 만들어놔서 너무 어떤 기업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라는 거에 그런 전제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안전에 관해서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어항에는 어항의 생태계가 있고, 호수에는 호수의 생태계, 강에는, 바다에는, 사막에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태계들의 어떤 정령과 정형으로 딱 1년에 2번 또 전담 조직을 만들 것, 정형과 정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생태계에 맞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좀 제안을 하면, 시행령에서의 구체화를 정량이나 정형으로 구체화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속성 또는 기능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라는 얘기에는 부서와 개인 단위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정되고 작동할 것, 또 목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 간에 또 실무 간에 연계성이 있고 측정이 가능한 이런 것들로 목표를 삼아라, 이런 좀 속성과 기능의 어떤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권영국 변호사님이 두 번째로 이 문제 제기에서 말씀하신 관계기관들의 공무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무원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의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 어떤 제재가 필요하죠. 그러나 다른 이거와는 별도로 공무원의 감독 효율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사고라고 그래서 사고라는 이름의 범주 내에는 들어와 있지만 사고의 속성은 사업장마다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준을 안 지켜서 나는 비정상 사고, 그리고 또 1984년도에 찰스페로는 정상 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복잡성과 결합 밀도에는 어떤 위험이 만들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사고는 정상 사고로 하고 그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고가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대로 안 지켜져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의 감독을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생산의 복잡성, 그다음에 결합 밀도가 높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건 위험이 위반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식별해내서 제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도록 하고, 자율에 맡기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2019년도 안전공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 기업의 위반이 있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평균 벌금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벌금이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사법부에
처분 결과가 우리 사회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압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위험이 늘 그 생성되는 걸 살펴보고 그걸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 면에서 경영자가 그게 돌아갈 수 있게 그 기여해라.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그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이 중처법이 진짜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한 레벨 끌어올리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